9가지 단계가 있어. 생각, 감정, 느낌, 반응, 의지, 행위, 결과, 과보, 규정이라는 거야. 이 9가지 과정에서 우리는 늘 메타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임 작가가 나한테 화냈을 때 질구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칭찬해 줘야지 화내지 않는 자율의지를 내고 그 자율의지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임 작가가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과보를 얻고 그 과보를 얻음으로써 내 마음의 어떤 습관의 행위의 습관을 쌓게 되는 이 9가지 과정에서 늘 우리는 메타인지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 메타인지를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작가님. 임 작가, 안녕. 네, 임 작가입니다. 안녕. 제가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챌린지를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식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사실 GPT한테 야, 나 이거 좀 알려줘 하면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인데도 그렇지.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때가 진짜 많거든요. 어쨌든 메타인지가 네. 메타인지가 삶을 바꾸는데 왜 중요한지 네네. 그게 질문의 요지지. 네, 맞아요. 질문에 답이 있는데 자, 우리는 삶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네. 그렇지? 누구나 그렇잖아. 임 작가도 삶을 좀 바꾸고 싶잖아. 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삶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그렇지? 네네. 나를 바꿔야지만이 삶이 바뀌어. 결국 삶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전제하에 삶이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말은 뭐다? 내 삶이 바뀌려면 내 사람, 내가 바뀌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내가 바뀌려면 내가 바뀌는 거의 전제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바뀌려면 적어도 내 상태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지 알아야지만이 이게 바뀌었구나. 그대로 가네? 더 안 좋아지네?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뭐다? 내 상태에 대한 알미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만이 변화가 시작이 돼.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임 작가 보고 임 작가 나한테 뭐 라면 하나 끓여줘. 맛있게 좀 끓여줘.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어떤 라면 좋아해? 이거잖아. 어떻게 끓여줘? 어떤 라면 좋아해?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라면 상태에 대한 알미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상태에 대한 어떤 상태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지만이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자신을 바라봐야지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잘 바라보지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의 눈의 방향 때문이야. 우리의 눈은 항상 밖을 향하고 있잖아. 우리의 눈은 앞을 보고 있잖아. 우리의 눈이 밖이 아닌 안을 볼 수가 있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 눈이 앞이 아닌 뒤를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앞을 보고 밖을 보니까 나를 보지 못하는 거야. 나를 보는 유일한 때가 언제냐면 거울을 통해서 나의 껍데기 볼 때. 내 껍데기가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밖을 본 거야. 밖을. 껍데기 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나를 잘 모르면 변화의 시작을 일으킬 수가 없어. 왜? 변화의 전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알미라 그랬잖아. 그 알미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메타인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암. 그게 메타인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늘 나를 관찰해야 돼. 늘 나를 관찰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생각, 감정, 느낌을 가지고 세상에게 어떤 반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율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고 이 행위를 했을 때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과보를 내가 지기로 하고 그 과보를 지면서 어떤 경험의 씨앗을 내 마음에 쌓는가. 이 9가지 단계가 있어. 생각, 감정, 느낌, 반응, 의지, 행위, 결과, 과보, 규정이라는 거야. 이 9가지 과정에서 우리는 늘 메타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반응, 임 작가가 나한테 화냈을 때 질구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칭찬해 줘야지 화내지 않는 자율의지를 내고 그 자율의지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임 작가가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과보를 얻고 그 과보를 얻음으로써 내 마음에 어떤 습관의 행위의 습관을 쌓게 되는 이 9가지 과정에서 늘 우리는 메타인지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 메타인지를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야. 왜? 이 9가지 단계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습관에 대한 알미 생기면 삶이 변화라는 거야. 이 알미라는 건 내가 전에 삶이라 했잖아. 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습관이라는 것이 내가 말했던 이 9가지의 단계가 스르륵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알미 생기거든. 그러면 내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 상태를 베이스로 해서 나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희가 그 9가지를 저희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저희는 그 9가지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저희의 상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습관대로 그냥 살아지는 거잖아. 네네. 우리는 늘 내가 능동적으로 산다라고 삶의 주체라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사실 습관대로 사라지는 거야. 마음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거야. 거꾸로 수동태로 하면 나는 마음에 의해서 사라진다라는 거야. 이 마음이 뭐랬어? 습관이라는 거야. 습관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게 큰 자각이야. 약간 마음이 꼭두각시처럼 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 마음이 무의식이고 그 무의식 속에는 이 어떤 생각, 감정, 느낌의 어떤 패턴, 그걸 관념이라 그러는데 그 관념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착각을 그러면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 9가지를 전부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뜯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이런 반응, 이런 의지, 이런 행위 그리고 이런 결과, 그리고 과보, 이런 어떤 규정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림. 이게 브레이크거든.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돌다가 순간적으로 나 왜 돌고 있지? 이게 알아차림이잖아. 네. 내가 왜 이 습관대로 하고 있지라는 알아차림이 딱 생긴 순간 이 9가지 단계 중에 한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를 이런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습관을 바꾼 사람들은 안다라는 말을 잘 못해. 왜?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이 알미 삶의 전면에 드러나지가 않아. 내가 방금 그랬어. 안다라는 것은 이 알미 삶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알아버렸으면 이미 행위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안다라고 잘 말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독서가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 뭐 책 물론 좋죠. 독서하는 거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 진짜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거야. 그냥 독서가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독서를 하고 있어. 왜냐? 이해한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됐어. 그럼 나는 이미 독서를 습관화하고 있잖아. 이미 나는 독서를 하고 있어.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 독서가 삶에 도움이 돼요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마치 이거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이 삶에 도움이 되고 참 좋아요라는 말을 의식점면에 잘 드러내지 못해.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운동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거든. 그래서 진짜 안다라는 것은 이 안다라는 말을 못할 만큼이나 이미 존재가 변화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에 있는 거지 자신에 있는 알고 있는 그 알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남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지가 않아. 그래서 의식의 점에 드러나지가 않아. 이미 해버리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처럼 공기처럼 되는 거네요. 그치. 그냥 그 알아버리면. 그치. 아. 이미 숨 쉬고 있는데 숨 쉬는 게 중요해요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거야. 아. 이미 나는 숨 쉬고 있잖아. 아. 이런 거야. 난 남자예요. 평소에 말해? 그렇죠. 안 하잖아. 왜 그럴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미 남자인 걸 알면 사람들한테 저 남자예요 말 안 하잖아. 그런데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개발 강사라든지 여러 뭐 선생님들이 뭐 멘토들이 이런 거 하세요라는 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 보면 사실은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오히려 뭐 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책 보고 운동과 명상이라 그러지만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해서 이거를 말해야 되는 게 맞나? 할 때가 있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연함이 있으면 의식의 전면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 이미 변했기 때문에.